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 며칠 전 발표했었던 해외 직구 규제 문제가 국민들의 불만을 너무 자극하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기사를 대부분 뒤덮을 만큼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직구를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서 규제 발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여론의 반발이 나오면서 모든 이슈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직구와 관련된 주된 불만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주구장창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던 정권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하고는 다르게 자유시장 경제와 정반대로 가느냐는 그런 류의 불만이 많은데요. 어디서는 현대판 쇄국 정책이라고 조롱하듯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직구 문제는 자유시장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간섭 이 부분에서 정부와 소비자 간의 입장차가 커져서 일어나는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소유권 보호나 자유로운 경쟁, 가격 결정의 자유 등 그런 뻔한 거 말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좀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바로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한 정보라는 이 부분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선택과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왜곡 없는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가능해야 효율이라는 자유시장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직구 문제가 이슈가 되기 전에 이번 달 5월 내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게 부동산 통계 오류 문제입니다. 직구 이슈 때문에 순식간에 관심 밖으로 밀려나긴 했는데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원래 부동산 시장이야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정보의 불투명,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시장이기도 하지만 지금같이 부동산 통계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공식적인 정부 통계에 큰 오류가 있고 또 그 통계를 근거로 정책까지 추진된다면 분명히 이게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 5월에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상황의 의미를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4월 중순 후반까지도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나왔던 내용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고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에 집값 상승까지 맞물려서 이러다 또 집을 못 살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난무했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주택,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등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는 그런 국토연구원에서조차도 반토막난 착공 물량으로 인해서 2-3년 내에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의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내용일 거예요. 부동산 양극화라고 하면서 일단 떨어지는 대부분은 지방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적으로 가격 바닥 확인을 하고 있고 반등 중인데 곧 공급 부족 문제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하면서 많은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총선 끝나고 4월 중순 이후까지 그런 기사들이 주류를 이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다 이제 4월 말에 기존의 기사나 정부에서 하던 말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주택 공급 실적이 통계 자료에서 무더기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4월 30일에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이게 수백 수천 채 수준이 아니고 작년에 주택 공급 물량에서 무려 19만 채가량이나 정부 통계에서 누락이 된 사실이 공개가 된 거죠. 아, 그때 난리였죠. 네, 누락된 여기에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을 포함해서 앞으로 공급될 건설사들이 집을 지으려고 받은 인허가 물량, 그리고 인허가 이후에 실제 착공 물량까지 특정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정부 통계 자료에서 다 누락이 됐던 건데요. 구체적으로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존에 38만 9천 채라고 발표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42만 9천 채라고 드러났고 착공 실적도 20만 9천 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4만 2천 채로 정부가 이전에 집계한 통계치보다도 3만 3천 채나 더 많이 착공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준공 물량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 통계인 31만 6천 채에서 43만 6천 채가 준공된 걸로 드러났어요. 여기에 작년 하반기 재건축, 재개발 공급량까지 주택 공급 통계에서 다 누락이 됐습니다. 이걸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말해 이번에 정부에서 빠뜨린 이 19만 채 통계 누락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분당 신도시가 9만 8천 채,
일산 신도시가 6만 9천 채인데 일산과 분당 신도시를 합한 16만 7천 채보다도 더 큰 규모가 통계에서 누락이 됐던 겁니다. 거기다 정부에서는 이같이 잘못된 통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난해 9.16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월 부동산 대책까지 틀린 통계 기반의 공급대책을 내놨던 거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엄청난 물량이 통계에서 누락이 됐는데 이게 어디 다른 데서 조사해서 밝힌 게 아니고 4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누락된 걸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쵸.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1월 달에 알았다고 해요. 1월 달이요? 네. 1월에 이미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말에 누락된 거 알렸고? 그거죠. 이건 뭐 너무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증명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4월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기도 어렵죠. 아무튼 기사에 따르면 1월에 누락 상황을 인지했고 2월부터 시스템에는 반영을 해오고 있었고 근데 그걸 3개월이 지난 4월 30일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4월 30일에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런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날 5월 1일부터 언론 기사가 쏟아졌던 거고 그제서야 우리들도 이제 이런 언론 기사를 보고 모든 사실을 다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수백 수천 채도 아니고 대형 신도시 두세 개 물량에 달하는 이런 규모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터진 건데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2차례나 되는 대형 부동산 공급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통계 오류를 찾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지금 시장이 관망세가 아니라 변동성이 큰 시점이었다면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 국토부나 국토부 관계자의 공식, 비공식적 이야기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 오류로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다 하더라도 공급 위축이라는 이런 시장 상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표정 관리한다고 욕보네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통계 발표를 볼 때 의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통계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전망도 무의미하고. 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의심이 의심을 부른다고 이제 당연히 다른 부분에서도 또 비슷한 오류가 없는지 그걸 체크해서 확인해 보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5월 초에 대규모 통계 누락 사건 이후에 5월 중순에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SBS에서 공급 물량에서 이렇게 큰 오류가 있으면 준공 후 미분양 매물 통계에서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통계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겁니다. 다 지어 놓았는데 안 팔리는 준공 후 미분양 매물이면 악성 매물인데 보통 요런 거는 집 안 팔린 거 공개해봐야 집 파는데 방해가 되니까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도 틀릴 가능성이 큰 거고요. 공개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SBS가 보도한 화면의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도 무려 2.6배나 더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매물이 있다고 밝혀진 건데요. SBS에서 2017년 이후로 신규 분양한 197만여 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분석해본 결과 그렇게 신규 분양한 집 중에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소유주가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로 되어 있는 그런 미분양 매물인 걸로 추정되는 집이 29,600채가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미분양 매물과 관련해서 기존의 국토부 발표는 11,363채였으니까 실제로 이번에 드러난 것만 2.6배나 더 많은 걸로 밝혀진 거죠. 사실 지역별로 나눈 세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에요. 서울은 항상 괜찮다고 한 거하고는 다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준공 후 미분양 매물이 국토부 발표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았고요. 부산은 2배, 대구는 1.8배, 인천하고 경기도는 무려 6배나 준공 후 미분양 매물이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SBS에서 준공 후 미분양 매물을 집계할 때 신중한 집계를 위해서 조합원 물량이나 신탁사가 보유한 물량은 미분양 매물에서 제외하고 집계를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계 수치하고 현실이 완전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SBS에서 준공 후 미분양 매물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현실은 정부 발표보다도 2.6배나 더 많다는 게 나왔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고 화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입장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정부 입장은 이런 건데요. 현행 주택법상 각 사업장들이 집을 팔 때 모집 공고는 반드시 지자체에 의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팔고 남은 미분양 매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분양 매물을 추정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건데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런 지자체별로 받은 숫자를 모아서 종합적인 통계를 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과 같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누락된 이유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토부 대답이 이게 더 웃긴데요. 지금 이 통계 수치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20년을 넘게 집계해오던 방식인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통계의 그 기준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그동안의 과거의 통계에 따른 시 계열 흐름이 끊겨버리게 돼서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 기준을 바꿔버리면 과거 통계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실 통계가 안 맞는데 지금 그대로 가겠다고요? 안 맞는 통계 숫자를 분석하면서?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미분양 통계를 완전히 공개해버리게 되면 그 해당 사업장이 이제 사업성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낙인 효과가 생기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냥 어렵게 말할 거 없이 미분양 상황을 완전히 공개하면 안 팔리는 집이라고 딱지 붙는 게 우려가 된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당장 미분양을 공개하는 문제는 전격적인 의무화보다는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 무슨 건설사가 한 말인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 들어보면 뻔히 보이는 대답입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뻔히 보이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시장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앞에서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필수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제대로 된 거래 가격도 형성되는 거고 가격의 왜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는 시장의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건설사들의 낙인 효과를 우려한다는 이 말은 그럼 미분양 매물을 투명하게 정확하게 오픈하면 건설사들 장사하는데 영업하게 되니까 수요자들은 이 정보를 제대로 몰라도 되냐는 겁니다. 사실 낙인 효과를 우려한다는 이런 말은 이건 정작 건설사들이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정부 측이 아니고요. 어쨌든 통계와 관련해서 드러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게 정부의 실수인지 알면서 방관하는 건지 의도인지 뭔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알 길은 없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정부에서 안 좋은 부분은 자꾸 모든 걸 축소해서 발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캔들피그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국토부에서는 통계 집계 방법을 이런저런 이유를 지금 대면서 기본적으로 못 바꾸겠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미분양 물량 공개 의무화하는 부분도 그냥 모니터링만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결과적으로는 오류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이런 오류를 각각의 이해관계자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누군가에게는 실수이거나 착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의도를 가진 은폐이거나 조작으로 의심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정확한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근데 명백한 건 명백히 실수와 오류가 드러나면 그 실수와 오류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제도 개선하고 고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한두 번 정도는 실수라고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실수를 했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요. 네. 근데 명백한 실수를 하고도 해명만 늘어놓은 채 결과적으로 바꾸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과연 단순히 실수고 착오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미 실수로 드러난 걸 가지고 바꾸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또 실수하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또 실수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또 실수했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 통계로 나오는 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 내용과는 다른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들어서부터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통계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5월 내내 무겁게 언급되던 내용인데 갑작스러운 직구 이슈로 대중의 관심사 밖으로 내쳐졌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요걸 관심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